본격적으로 한번 그 모임에서 진행했던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수업은 고전 공부? 예. 말 그대로 하시는 고전 거- 수다 예, 자체를 한번 수다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이나 되니까 되게 이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땡 책이 되게 부지기수일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은 논어 복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중에서 이제 엑기스만 좀 추려서 고전 수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물론 알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논어가 뭡니까? 공자님의 말씀하고 네. 공자님의 말씀, 그러니까 공자님의 말씀과 공자와 그 제자들의 대화를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게 논어입니다. 제가 논어가 뭐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다들 깜짝 놀라시네요. 그러면 그 만장님께서 그 논어의 대표적인 그 한 구절을 잠깐 그러면 소개를 해주시죠. 그 이제 논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20편으로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항상 제목들이 맨 앞에 시작하는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써요. 그래서 1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기편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기편이 이제 하기로 시작되기 때문에 하기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공자가 말하기를 이제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유봉 자원방내면 불력 낙호와 인부지 이불온 해도 불력 군자. 그러니까 해서 이제 학이라는 것은 이제 배우고 시습지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불력여로와 기쁘지 아니한가. 그 친구가 있어 멀리서부터 나를 찾아오면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그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군자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시작이고요. 이게 그 삼락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공자의 뭐 즐거움 셋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읽을 때마다 보면은 이게 참 매번 다 다른 의미로 와닿는데요. 그 하기 시습지 할 때 그 시자를 때때로냐 아니면 때에 맞춰서냐 아니면 공부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공부할 거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뭐 해석의 자유를 뭐 학자들은 뭐 건방지고 까분다고 얘기하겠지만 또 이제 아마추어들은 뭐 또 그런 재미도 있는 거죠. 유붕이라고 했을 때 붕이 우리가 붕하고 우하고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는 이제 어렸을 적부터 친구가 이제 우라면 이 붕은 이제 한 스승 밑에서 같은 사상과 같은 이념을 갖고 공부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지, 사상적 동지인데 그냥 아무 친구가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적 동지가 찾아왔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뭐 어떤 동지감, 친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공자가 너무 이렇게 편애해서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과 자기와 같이 얘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딱 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면 군자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앞에 유붕이 있다는 말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뭐 이런 아쉬움 사이의 간극이 살짝 좀 엿보여가지고 그 뭐 거의 그 인부지 이불온을 갖다 이제 부끄럽다고도 해석되지만 이제 뭐 그 흔히 이제 성내지 않느냐 뭐가 군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뭐 성내는 건 뭐 부끄러운거나 사실 아쉬움이죠. 뭐 거기가 그 당시에 뭐 그 일반 뭐 그 백성 혹은 민중들이야 뭐 그 사람들이 날 알아주든 말든 이런 얘기 할 것도 아니죠. 네. 공자는 분명히 자기가 뭐 원하는 게 있죠. 거기가 확실하게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 바꾸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해줄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붕이 자원방매를 많이 해서 삼천제자도 두고 그런 거죠. 마치 서당에 온 듯한. 좀 앉은 것도 좀 그러네요. 서방처럼. 대부분 또 이렇게 제가 모르는 하자도 많고 그러는데 각자 이제 소개하고 싶은 글들을 가져오셨는데 번갈아 가면서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이님 먼저 그럴까요? 네, 한번 네, 어떤 소개 걸 한번 준비해 해주시죠. 주셨는지. 네, 저는 3장에서 3장의 공자님 말씀 중에 자활, 관저, 낙이부름, 애이불상이라는 구절을 뽑았는데요. 이 관저라는 시경에 나온 첫 편에 대한 시에 평을 하셨대요. 이렇게 뭐 즐거우나 방탕하지 않고 뭐 슬프지만 고통스럽지 않은 그런 좋은 시다라고 즐거우나 방탕하지 않고 이 구절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인데 이제 게임이나 막 이런 걸 좋아해요. 즐겁죠. 하지만 이제 방탕하지 않게 적정선을 지켰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한테 이 구절을 알려줬어요. 네. 게임하지 말라고. 게임 적당하라고 아, 즐겁지만 노노가 그런 데 쓰이다. 네, 그래서 원래 그게 고전이에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게. A 불상 같은 경우는 저는 요새 뭐 자살하는 그런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물론 힘든 일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런 구절을 읽고 좀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저는 항상 책을 읽으면 현실이랑 같이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제가 옛날 일 모르잖아요. 옛날에 안 살아봐서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항상 이 구절이 현실에 어떤 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읽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 구절 얘기해주면서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상하게 하지 마라. 이제 거의 상한다는 건 몸 상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슬픔에 빠지면 요새 정신적인 것도 많이 있잖아요. 병 같은 것도.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뽑았어요. 또 행복이님은 또 이렇게 그 구전을 읽으시면 구전을 배워서 현실에 현실에 바로바로 네, 적용을 네, 하시면 네. 되게 바람직한. 그렇게 안 하면 그 다음에 아예 생각이 안 나서 바로 하나라도 써먹어야 남는 거예요. 공자님이 아시면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 공자가 이제 말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논어에 쭉 보면은 공자는 자기는 술을 많이 마셨지만 술은 끝이 없다고 그래요. 술은 끝이 없지만 다른 건다 취해 보진 않았다라는 구절이 공자에 나와요. 논어 안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분이 뭐 이게 절제된 군자 이런 개념에서 그냥 완전히 낙을 끊는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다 즐기지만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도의. 이게 다 생활에는 또 결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생활하고 결부가 안 돼가지고는 뭐 생활이 결부가 안 됐다면 고전이 여태까지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렇군요. 다음 어떤 분이시죠? 눈의 여왕님. 눈의 여왕님이 또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소개하겠습니다. 4장은 이인이라고 하는 장인데요. 자왈 군자지여 천하야 무적야 무막야 의지여비. 이 말씀은 공자께서는 군자는 천하의 모든 것에 대하여 꼭 해야 하는 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니까 내가 잘 살았나 막 이런 이렇게 자기 반성 비슷한 걸 좀 하게 되는데 잘 못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이, 그러니까 왜 사람이 이 나이쯤 되면 어느 정도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강박관념 같은 그런 게 생기는데 나는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없는 것 같고 시간을 허비한 것 같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가 뭘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약간 불안감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게 내가 조바심 낼 건 또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그냥 좀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위안만 받고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저랑 비슷하시네요. 마지막까지 그러면 네. 해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게 의지여비라는 거 제가 해석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로지 의로서 비교해서 그냥 옳으면 행하고 옳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다. 이게 뒤에 이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할 거 안 할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옳으면 행하고 옳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우리의 딸을 뿐이다.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앞에 있기 전에 저의 마음을 네, 두들기고 있어요. 이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의를 해주는 것만은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요? 뭐 그렇죠. 예.
의가 중심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의가 뭐냐라는 것들이 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들을 좀 정확히 잡아가기 위한 것들인 것이죠. 알겠는데 뭐가 걸리신 건가요? 누가 뭔지 모르겠어요. 차차 알게 되겠죠. 아직 자, 그 다음은 어떤 분이? 청춘님께서 제가 네, 그거 소개를 같은데. 한번. 네, 청춘님. 7장 수리편에 27 수리편. 근데 이게 그냥 공자가 이제 거의 그 젊은 시절에 이랬다고 그래요. 젊은 시절에 이제 자, 조의, 불망, 익, 불석, 속.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낚시는 하여도 그물질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깃들어 자는 새는 거의 그 새집에 깃들어 자는 새는 쏘지 않았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공자의 어떤 그 자연을 대하는 태도로서 네.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효한 그 필요한 고기를 필요한 만큼만 딱 잡는 거죠. 네. 그물이라는 거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이물고기나 저물고기나 네. 다 잡는 거지만은 네. 이 그 젊은 시절에 그 공자집이 가난해가지고 뭐 어떤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럴 때 필요한 그 뭐 새나 꿩 같은 거는 이제 제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고기 물고기를 잡을 때 이제 이러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오늘날에도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그런 데서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게 있죠. 그러니까 조이불망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그물질을 한다는 건 대량 생산이고 거기가 낚시질을 한다는 거는 딱 한 마리 필요한 만큼 깃든 새라고 하신 거죠? 그쵸, 깃들어 있는 네. 새. 뭔가 우리 집으로 날아온 새 이런 건가요? 아니요. 자기 둥지에서 둥지에서 자기 자고 둥지에 있는 새, 둥지에 앉아 있는 새. 새. 근데 여기 해석이 이제 두 깃든 가지가 새라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자는 새라는 해석도 있고 둘 다 좋은 둥지에 얘기예요. 들어가 거기가 있는. 알을 품고 있는 새. 둥지에 있는 새. 무방비 상태. 아,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렇다면 깃든 새를 쏘지 않는다라는 것은 쉬고 있는 새를 잡지 않고 그렇죠. 좀 날아다니는 네, 그런 걸 네, 잡는다 그런 네. 얘기죠. 뭐 움직이는. 그러니까 걔도 활동하고 나도 활동할 때 1대1이지. 그렇죠. 카우보이가 치사하잖아. 동시에 총을 뽑듯이. 거의 그 대등한 조건, 대등한 조건이에요. 네, 좀 치사하잖아요, 이거. 좀 아, 쉬는 데 그런 가서. 거군요. 다음은 빗살무늬님이 네. 또 한 구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네네. 자로 문성인 자로가 완성된 인간에 관하여 여쭈었다. 자왈 장무중 지지 공작지 불료 변장자지용 염구지예 문지이예약 역하이 위성인의 만약 장무중의 지혜와 맹공작의 무욕과 변장자의 용기와 염구의 재예를 갖추고 그 위에 예약으로서 문체를 바라게 한다면 또한 완성된 인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왈 금지 성인자 하필연 견리사의 견이수명 구요불망 평생지연 역가의 위성인의. 다시 말씀하셨다. 요즘의 감각으로 완성된 인간이라 한다면 어찌 굳이 꼭 그래야 할 것까지야 있겠는가? 리를 보면 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던질 수도 있으며 공공한 세월을 오래 견디면서도 평소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자는 또한 완성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여기 견리 사이라는 요거 사자 성어 요 말 때문에 이 구절을 뽑았고요. 긴 거를 가져오셔서 근데 견리 사이 맞네요. 때문에 들어갔어요. 여기 그 얘를 어떤 인물의 어떤 그 장점들을 꼽아서 이렇게 4명이 지금 언급됐죠. 장무중, 지혜, 맹공작의 무욕, 변장자의 용기, 염구의 재예.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공자도 이제 거의 그 뒤쪽에서 이제 양보를 하죠. 뭐 어떻게 그렇게까지야 그러면서. 그기까지 할까요? 네 분 다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인데 네. 그 부분에서는 다 이렇게 특출난 그렇죠. 분이었다는 네, 얘기겠죠. 그리고 견리 사이라는 말 좋아하는 게 견리를 했을 때 꼭 의를 뭐
뭐 의를 따른다가 아니라 의를 생각하라. 생각하는 게 기준이 이게 일단 이거를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받아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는 의에 입각해서 생각하라는 거지. 그 완성된 어떤 그 이상향이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리 같은 거예요. 느낌 있고 완성된 인간이 또 언급이 됐네요. 완성된 인간. 아 알겠습니다. 야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일단 그 논어 네. 아까 말씀드린 짧고 굵게 배워갑니다. 짧고 굵게 여기 아니었으면 공자님이 말술인 건 몰랐을 뻔했어요 평생에. 노현아 씨가 중요한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굉장히 음식도 까탈스럽게 먹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모를 뻔했어요. 오늘 그 고품격 팟캐스트 미추홀리과 함께 하셨는데요. 네,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 온고지신. 이 생각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또 문자를 쓰네요.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오늘 노윤아 씨 어떠셨는지요? 아, 전 많이 배워갑니다 진짜. 배우는 거 참 좋아하시는데 네. 오늘 정말 많이 다음 배우셨네요. 수업 벌써 기대됩니다. 일단은 저도 정말 어려운 이런 시간 아니었으면 논어 공자님 전혀 인생에서 한 번 안 짚고 넘어갔을 법했는데요.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논어를 알게 되고 공자님 좀 알게 돼서 그게 너무 반갑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읽을 책들 기대되고요. 또 이 시간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좋은 얘기를 넘겨드리려고 했는데 요 좋은 얘기는 내가 해야겠다. 알겠어. 네, 고전은 쉼표이자 느낌표이자 물음표일 수도 있지만 결코 마침표는 아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정신 한번 해보고 준비해오신 초를 밝혀주십시오.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뭐 오늘 처음 했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익숙해진 상태에서 하실 테니까 훨씬 더 오늘보다 부담 없이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전 수다예요. 아유 지금.